이 책은 다이쇼 시대 1912 물결표 사인 1926의 탐미주의적 경향이 대도하던 시기에 추리 소설 작가인 다니자키 주니치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기쿠치간, 히라바야시 하스노스케 등의 탐미파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기의 추리소설은 예술적 경향의 탐정소설이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던 시기로 다양한 단편들 중에서는 탐정소설적인 요소가 약한 이야기들도 다소 포함되어 있다. 살인의 방에서는 작가인 다카하시에게는 스스로 정신병 유전자가 있다고 믿는 소노무라라는 친구가 있다. 어느 날 그 친구로부터 살인 사건이 벌어질 것인데 같이 그 사건을 구경하러 가자는 전화를 받는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 어떻게 살인사건이 벌어질 것인지를 듣게 되는데, 그저께 저녁 7시쯤 아사쿠사 공원 클럽 특등석에 앉아서 활동사진을 구경하던 중에 앞자리에 앉은 3명의 남녀를 보고 그 중 가장 오른쪽에 앉은 여자가 가장 왼쪽에 앉은 남자의 손에 가타카나로 글을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은 야근 안 돼. 그니 좋아. 뭔가 이상한 김새를 눈치챈 소노무라의 앞에 살인이 벌어질 장소가 암호로 적힌 쪽지가 떨어지고 소노무라는 그 쪽지를 받아서 암호를 해독하는데 그 암호는 포의 단편 더 골드버그에서 사용된 암호 해독 방식으로 해독하자 살인 장소를 의미하는 영문이 완성된다. 이 영문을 토대로 소노무라는 살인이 일어날 장소를 추리하는데 그가 지목한 장소는 스이텐구임을 알아낸다. 그리고 둘은 그곳에 도착해서 살인이 벌어질 장소로 표시된 비늘 문양을 발견하고 그 나무집의 틈으로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목격한다. 그 안에서 극장에서 본 두 남녀가 가운데 앉았던 남자를 끈으로 목을 졸라 죽이는 장면을 목격한다. 충격을 받은 다카하시와는 다르게 소노무라는 그 여자에게 엄청난 매력을 느끼고 그녀와 교제를 하고 싶다고 밝힌다. 그리고 진짜 그는 그녀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다카하시와는 점차 소원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다카하시에게 편지가 도착하는데 그 내용은 자신도 그 여자의 희생물이 될 예정인데 친구인 자네가 와서 자신이 살해되는 장면을 봐달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리고 다카하시는 살인이 예정된 곳으로 가게 되는데, 길 위에서에서는 재혼을 앞둔 유가와 가스타로는 12월도 다 끝나다는 어느 날 저녁 5시 무렵에 신바시 쪽으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한 남자가 다가온다. 그 남자는 사립탐정 안도 이치로로 그는 유가와에 대해 조사를 한다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전에 죽은 아내의 죽음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사실 그를 보낸 사람은 재혼할 상대의 아버지였다. 탐정은 유가와가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의혹에서는 윤리학을 강의하는 교수가 지방에 강의차 방문하는데 그를 찾아와 자신의 일을 판단할 수 없다며 선생님께 문의하러 왔다는 나카무라 겐도라는 남자가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건 20여 년 전에 의도치 않은 아내 살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덤불 속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여러 명의 입으로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각 사람들의 이야기는 서로 맞지 않고 이 사건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이다. 먼저 원님에게 한 남자의 살인사건으로 신문을 당하는 여러 명이 등장한다. 먼저 한 남자의 시신을 발견한 나무꾼이 남자의 사체 발견을 하고 주변에는 칼이나 흉기는 없었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스님이 진술하는데 한 쌍의 부부가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을 봤다고만 진술한다. 다음에 포졸의 이야기는 자신이 다조마루라는 악명 높은 도적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한다. 다음으로는 그 부부 중에서 부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딸은 마사고란 여자로 19살이고 남자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의 소유자라고 알려준다. 그리고 잡힌 다조마루의 이야기에서는 자신은 그 부부를 덤불 속으로 유인하고 여자를 강간하고 그 여자를 자기 여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자기의 남편을 죽여달라고 해서 그 남자와 결투를 해서 그 남자를 죽이긴 했는데 그 사이에 여자가 달아나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기요미즈데라 절에 찾아와 참회하는 아내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녀는 어느 남자에게 강간당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의 눈에 담긴 증오를 보고 남편과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남편을 먼저 칼로 찌른 후 자신도 죽으려 했으나 죽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영매의 입을 통해 죽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내는 도적에게 강간을 당한 후 남자의 설득에 넘어가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고 도적에게 말하고는 그 남자를 죽여달라고 한 소리를 듣는다. 도적이 고민하던 틈을 타 아내는 숲 속으로 달려 도망가고 도적은 묶인 남자의 새끼줄을 한 군데 끊어주고 도망간다. 불련한 남자는 아내의 변심을 보고 죽기로 결심하고 가슴에 단도를 찔러 넣는다. 그렇게 피를 흘리며 누운 그의 곁에 누군가 다가와 단도를 뽑아내고 사라진다. 여러 명의 입을 통해 살인사건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어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예심조서의 내용은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예심조서가 아직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판사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아버지인 노 교수는 살고 있는 집 옆에 빈집을 세를 내놓고 그 집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 살인사건에 얽힌 3명의 이야기가 나온다. 먼저 이 집에 세를 들기 위해 전날 저녁에 집을 보러 온 하야시라는 남자가 다음 날 오전에 다시 그 집을 찾으며 시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다음 날 아들이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는다. 아들은 잠이 오지 않을 때 그 집에 들어가 체조를 하고 잠이 드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도 그 집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문을 강하게 밀자 문에 기대어진 침대가 쓰러지면서 누워있던 여성의 머리에 침대 다리가 떨어지면서 즉사한 것으로 아들은 생각하고 자수한 것이다. 아들의 사건을 아버지는 자신의 범행이라며 주장하고 이 사건은 판사가 추리하며 진범을 밝혀내는 내용이다. 개인적으로 단편소설을 좋아하는데 이 책은 시기상으로 100여 년 전에 쓰여진 단편소설이지만 지금 읽어도 내용은 괜찮은 것 같다.